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즘 별다른 일 없습니다. 그죠? 요즘 뉴스라고 이렇게 할 만한 게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잡음들일 뿐이죠. 실제로 어떤 주식시장에 진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신호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 솔직히 뭐 트럼프의 씨알데기 없는 트위터 한마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잡음일 뿐입니다. 그죠? 요즘 잡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S&P하고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 뭐 뉴스는 별다른 게 없죠. 그죠? 그냥 이유 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오릅니다. 이게 그냥 전부예요. 물론 어제는 이제 그 미국 의회에서 위구르,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쪽에 인권법, 미국 의회에서 또 그거를 거의 한 명 빼고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로 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중국이 또 뿔자구가 나겠죠. 중국이 화가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금 오늘 하루 만약 수급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는 날이었다면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고 이런 좀 지지력을 보이지 않았더라면은 아마도 어제도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법안 서명이 뭐 시장에 불안감을 가져왔다니 이러면서 어제도 하락했을 텐데 사실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 거에 불과합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다. 그 말밖에 드릴 게 없죠. 그로 인해서 한국장은 어떻게 됐다? 아침에 갭상승했다. 갭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의미 없다. 이런 거는 어떤 반등이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다. 더 시간이 지나 봐야 압니다. 어쨌든 그 하이닉스 같은 거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팔아주면 또 좋겠죠,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12월 3일 날 사서 뭐 이런 날 한번 팔아주고 하면 뭐 또 짭짤할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오늘 뭐 올라서 좋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봐야 소용이 없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갭상승 빠바방 많이 띄우면서 의미 없이 넘어가는 거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제가 요날 말씀드렸던 10월 23일, 24일, 25일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의미 없는 상승이다. 또 의미 없는 짓 하고 있어요. 그죠? 또 의미 없는 짓 하고 있어. 여기 이렇게 갭을 크게 만들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77,000원대를 확인하러 아마 하이닉스 다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뭐 같겠죠. 삼성전자도 다시 뭐 49,000 얼마대를 확인해야 49,500원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고요. 선물도 그렇습니다. 273대 아마 다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선물도 지금 현재 갭 상승 많이 했죠. 아마도 273대를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가 되면 이제 반등 나오는 거고 지지 안 되면 다시 흘러내리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오르느냐, 오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어떤 그 뭐든 차근차근히 이렇게 뭐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지력을 보여줘야 많이 오릅니다, 그죠? 어설프게 뭐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 10월 23일, 24일, 25일처럼 이렇게 올라봐야 이거 누구한테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사실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고 오늘 그 보고서가 하나 좀 괜찮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 이승훈 애널리스트, 제가 그 좋다고 말씀드린 이승훈 애널리스트의 오늘 전략 공감 2.0에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 Q&A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내용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 저한테도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침에 한번 봤었는데요.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만 간략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년 경제 전망 상고하저일 가능성. 어, 상고하저 주장에 대한 반박, 무역 분쟁 낙관론에 대한 해명과 가정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이 뭐 저는 솔직히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상고하저가 될지 뭐
뭐 하고 뭐 그죠 뭐 상고하저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솔직히 뭐 상고하저가 될지 이런 거를 1년 뒤를 예측하는 게 뭐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어쨌든 간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 상고하저든 간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내년에 일단 회복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 포커스입니다. 내년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은 일단 뭐 좋아질 것이다. 근데 디테일이죠. 상고하저냐, 뭐, 상고하저냐, 아니면 상저하고냐, 뭐, 이거는 어쨌든 디테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이 아저씨는 지금, 이승훈 아저씨는 경제 전망이 상저하고, 그러니까 전반기에 조금 약하다가 하반기에 많이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어,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이런 걸 갖고 왔죠. 2016년에는 뭐 이러이러한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6개월 시차를 두고 뭐 경제가 좋아졌었다. 이런 내용을 갖고 나왔는데 자세한 건 읽어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주장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게 좋다. 근데 이 데이터를 언제 걸 갖고 나왔습니까? 2016년 거 갖고 나왔죠. 옛날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과거에 이랬던 비슷한 조건에서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조건이 비슷하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주식 공부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주식 공부의 논리죠. 그래서 어쨌든 뭐 16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뭐 2020년 2분기부터 회복이 가시화되면 뭐 1년에 걸친 경제 확장이 2021년 2에서 3분기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2021년까지 좋을 것이다. 뭐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주장이 맞다는 가정을 하면은요. 어쨌든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선행 지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2분기부터 회복이 가시화된다는 거는 이미 사실상 지금쯤 이렇게 지금 주식이 철렁할 때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나서 1년간 확장을 거쳐서 2021년 뭐 2에서 3분기까지 확장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증시는 2021년 1분기나 2분기 정도 사이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겠죠. 경제 선행지수니까 먼저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기는 뭐 2021년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사이에 뭐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전 이런 예측은 별로 그렇게 뭐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의미 없어요. 별로 그렇게. 참고하는 거, 공부로서 참고하는 거 정도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뭐 2016년과 2019년 어쨌든 또 상황이 또 16년은 16년이고 19년은 19년이기 때문에 아무튼 넘어가고요.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죠. 미국 금리 인상 우려는 시기상조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 안 됩니다. 그죠? 당분간 금리 인상 없고 금리 동결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할 거는 뭐 없다.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직접 이거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 보고서 제목 보여드렸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대선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과 관련된 시나리오인데 대선 불확실성 고조 시점은 11월보다는 2에서 4월이 될 것이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당연히 미국 대선이 11월이니까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대선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11월이 갈수록 증폭될 것이다. 여기가 11월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뭐 지금이라고 칩시다. 지금 나우.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이승훈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당해요. 제가 봤을 땐 저도 이런 시나리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에서 4월 중에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 커지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2에서 4월 중에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 커지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2에서 4월 중에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 커지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2월 11일과 2월 29일 경선을 거치면서 군소 후보가 대다수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 2에서 4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기 써있죠. 동시기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다. 지금 현재 트럼프는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아직 상대방 후보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그 보시면 2에서 4월 중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제가 봤을 땐 진짜 그죠? 이때가 가장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우려하고 이분이 우려하는 게 이거죠. 뭐 반독점 월가 규제 주장하는 뭐 워렌이나 샌더스 같은 아저씨가 올라올 경우에는 이거는 좀 솔직히 주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지금 요즘 민주당 아저씨들이 주장하는 게 미국 민주당 아저씨들이 주장하는 게 뭐 또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 해체, 뭐 애플 해체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약간 좀 그 공산주의의 개념을 좀 갖고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런 분들이 후보로 올라온다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11월 달이 다 돼가면 돼갈수록 솔직히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선 때가 되면은 보일 거예요. 누가 될지. 그러면서 슬슬 11월이 되면은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1월 달 막상 대선이 다가오면은 트럼프는 이제 경제를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1월 달에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이 오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논리입니다.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봅시다. 그리고 리세션 우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세션 우려 없다. 제가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 사실 여러분들 시황 영상만 많이 보시는데 이 시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 중에서 이게 뭐 설명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생 목록에서 간단 설명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거가 사실 좀 더 영향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사람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올린 영상들 좀 보시고 어제도 결국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보시면은 경기 침체란 필연적으로 침체에 앞서는 과열을 수반해야 하며 라고 써있죠. 항상 과열이 있어야 돼요. 과열이 있어야 되고 이 과열을 깨트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때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부채가 많다고 단순히 위기가 터지는 게 아니고 과열이 돼야지 뭐가 버블이 껴야 터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코스피에 버블이 어디 있어요? 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죠? 버블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버블을 꺼트리는 트리거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을 눈여겨봐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세션은 당분간 없다. 리세션 우려 없다라는 내용.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거죠. 이건 뭐 솔직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세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끝장나는 거 뭐 이게 읽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요 정도는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시나리오인데 이승훈 애널리스트의 시나리오인데 11월, 12월에 이게 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간다. 내년 상반기에 1단계 합의하고 뭐 20년 6월쯤에 뭐 2분기 내용들 좀 살펴보세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내용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외에 무역 분쟁 이외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뭐 부채 급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미국 회사채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버블이 생겨야 터지는 거고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그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뭐 한일 무역 마찰, 브렉시트, 이란, 중동, 북미 관계, 홍콩 사태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솔직히 이것들은 다 부수적인 요인인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 어쨌든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좀 저도 재밌게 봤고요. 이 부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리포트 다운받으셔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이렇게 별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보내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어제 제가 올린 이 코스피 자체가 훌륭한 경기 선행 지표라는 영상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